자, 오늘은 이제 춘향전 본문을 나가보도록 할 건데, 먼저 그 전에 우리 이거 받았어요, 프린트. 16쪽을 보면은, 16쪽을 보면은 전체 줄거리 부분이 있을 거야. 요 부분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소설 같은 경우는 발단, 전개, 위기, 그 다음에 절정을 거쳐서 결말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교과서에 나온 부분은 이 발단 부분이에요. 춘향의 자태에 첫눈에 반한 이몽룡은 춘향과 백년가약을 맺지만 이내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떠나게 되는 춘향과 그 다음에 몽룡이 이별하는 데까지를 우리가 발단으로 보고, 전개 부분을 보면은 남원의 새로 부임한 사또 변학도는 춘향전의 배경이 남원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남원의 새로 부임한 사또라고 나온 거고, 이 변학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사또지. 변학도는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한 춘향은 옥에 갇히게 되고, 자, 위기 부분 보면은 어사가 되어 남행어사가 되어 남행어사가 아니라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에 돌아온 이몽룡은 춘향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수청을 강요한 변학도가 있었지. 이거를 거절해서 춘향이 옥에 갇혔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자신의 신분은 감춘 채 이때 신분은 암행어사 신분이 되겠죠. 신분은 감춘 채 그러니까 거지의 행색을 하고 춘향을 만나게 되고, 절정 부분을 보면은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간 이몽룡은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암행어사로 출두하고 변학도는 봉고파직을 당한다. 자, 그렇게 해서 결말이 어떻게 났냐면, 옥에서 풀려난 춘향이는 이몽룡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고 두 사람은 백년해로 한다. 결국에는 다시 재회를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작품인데, 자, 쌤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 나온 거는 이 발단 부분이지만 쌤이랑 너희랑 함께 볼 부분은 절정과 결말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갈 프린트, 그 다음에 수업은 절정, 결말 부분이니까 요거를 보고서는, 잘 듣고서는 시험을 봐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절정과 결말 부분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감상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맨 위에 있는 감상열기. 가와 나는, 이 가는 춘향전이고 나가 뭐냐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두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걸 한번 적용을 해볼게. 이 두 작품은 둘 다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대. 이거는 한국 문학을 제외한 세계문학과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문학의 공통적인 자주 다루는 공통적인 주제. 그래서 무슨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지? 그래서 한국 문학은 보편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지. 세계의 여러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작품 속에 갖고 있는 그 주제를 우리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문학은 일단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현상 같은 거를 다루고 있으면 그거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 가 작품인 춘향전을 보도록 할게요. 쌤이 발단이 아니라 절정 결말 부분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고, 자,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볼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여기 이 부분을 보고서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어사또가 출두하여, 자, 얘들아, 어사또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해보자. 어사또 누구야? 암행어사니까 이몽룡. 그치? 이 사람 이몽룡이고, 어사또가 출두하여 변사또를 봉고파직하고, 자, 지금 변사또의 생일잔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이 변사또를 봉고파직했대. 얘들아, 봉고파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직위에서 해제시킨다는 거야. 즉, 파면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봉고파직하고 춘향과 재회하는 장면으로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어사출두를 나타내 웃음을 유발하는 한편 극적인 반전으로 감동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웃음을 유발한다라고 했었는데, 우리 앞쪽에 16쪽에서 봐보면은 여기서 이야기했어. 해학적 표현이 많이 나오고 토속적 어조,
등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지. 이 해학적 표현이 이제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이거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고 가도록 할게요. 춘향전은 원래 이렇게 소설로 쓰인 것이 아니라 뭘로 불리다가 소설화된 거지? 기억나는 사람들 있을 거야.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로 불렸을 때 쓰였던 어떤 형식적인 특징들이 있어. 그게 지금 소설로도 남아있는 건데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부분까지 봐보면 이때 어사또 군호할제 이제 어사또가 이게 등장을 하죠. 어사또 그러니까 이몽룡 남행어사 아니 암행어사 자꾸 남원이라서 남행어사라고 하네. 서리 보고 눈을 주니 서리 중방 거동보소 역졸 불러 단속할제 이리 가면 수군 저리 가면 수군 서리 역졸 거동보소 외올망건 공단 싸게 세평립 눌러쓰고 얘들아 이건 뭐냐면은 외올망건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에 나와 있긴 한데 여기 나와 있긴 한데 가 쓰기 전에 그 옛날 남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씌우던 망으로 된 머리망을 말하는 거야. 요걸 얘기하고 공단 싸게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단은 뭐냐면은 좀 고급 비단에다가 갓 모자에 씌운 직물을 공단 싸게라고 해요. 고급 비단으로 그 모자에 씌운 직물. 그 다음에 새 평립 눌러쓰고 라고 돼 있는데 이 평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갓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갓.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던 갓 알죠? 눌러쓰고 석자 간발 새 집신에 한상고이 산뜻 있고 산뜻 있고 육모방치 높이끈을 손목에 걸어주고 라고 나와 있네. 육모방치라는 건 뭐냐면은 6개의 면으로 된 방망이를 말하는 거고 높이라고 하는 거는 사슴 가죽이야. 육모방치 높이끈을 손목에 걸어주고 예서 번뜻 여기에서 번쩍 제서 번뜻 저쪽에서 번쩍 남원읍이 우꾼 이제 암행어사가 출두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돌고 있으니까 남원 읍내가 들썩들썩 한다는 얘기예요. 청파역졸 거동보소 라고 나와 있네. 자 얘들아 여기까지 한번 봐보도록 하자. 이 역졸이라는 거 2번이나 나왔는데 이 역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도 나왔지. 관원 그러니까 그 관에서 부리던 하인을 역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필요한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색깔펜과 그 다음에 형광펜 꺼내시고 여기 보면은 이리 가면 수군 저리 가면 수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정리해보자. 이 부분 정리를 해보면 지금 남행어사 출두를 외치기 전에 남행어사 출두 외치세요 라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사 출두를 외치라는 신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어사 출두를 외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군처럼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어. 의성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말로 하는 거잖아. 말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의성어들을 사용해서 좀 더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이런 의성어가 많이 사용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밑줄 쳐보자. 서리 역졸 거동보소. 자, 그치? 관에서 그 관원의 하인 역졸의 거동보소 행동 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 부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세요. 자, 같이 봐보면은 지금 우리가 현대 소설들을 읽을 때는 뭐뭐하다 그냥 이렇게 끝나지. 만약에 철수와 영희가 같이 밥을 먹었다. 철수 밥 먹는 것 좀 보소? 이렇게 중간에 나오니? 그런 부분이 잘 나오지 않지. 근데 고전소설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서술자가 말하는 거야. 서술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서술자는 보통의 보통의 작품에서는 서술자와 작가를 일치한다고 보진 않는데 이때는 서술자가 작가예요. 서술자가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문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편집자. 즉 작가가 자기 생각을 소설 중간에 이야기한다, 논평한다 라고 해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알아두도록 하세요. 편집자적 논평.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부분이 누가 출두하기 이전에 암행어사 출두하기 이전에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기 위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몇 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5줄로 쭉 느려가지고 굉장히 길게 서술을 하고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쪽 부분에서 봐보도록 할게요. 장면의 극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판소리계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판소리의 특정 장면이 비대해져서 굉장히 커져서 그것 자체로 독자성을 지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장면의 극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쌤이 여기에다가 부분의 독자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왜 적어놓은 거냐면은 판소리를 하다 보면은 춘향전의 처음부터 결말 부분까지 쭉 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걸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어떻게 판소리를 했었냐면은 부분창,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좀 주목할 만한 어떤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 쭉 늘어뜨려서 크게 만들어서 그것만 불렀다는 거야.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나의 장면을 극대화시켜서 비대화시켜서 부분창으로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 보면은 적층 문학인 판소리에서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적어 놓으세요. 이 적자는 쌓을 적자야. 층층이 쌓는다 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계속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걸 적층문학이라고 불러. 다른 말로 하면은 구비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정리하면은 모에서 모로 전해오는 문학을 이렇게 말한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문학을 우리가 적층문학이라고 부른다. 판소리는 적층문학이었는데 소리꾼은 이야기 전체의 짜임보다는 흥미와 감동을 위해서 관객이 관심을 보이는 대목을 집중적으로 열거와 반복을 통해 확장하고 부연시키게 된다. 아무래도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판소리 하는 것을 보러 온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흥미와 감동을 주는 것을 일단 초점에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부분을 좀 늘어뜨려서 열거와 반복을 통해서 확장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열거와 반복은 어디 있냐면은 지금 요 부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 아까 쌤이 이야기했었어. 우리 외올망건 공단싸개 세평립 눌러쓰고 이 쉼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쉼표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입었던 옷의 의복의 일부분들을 계속해서 열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를 한번 봐보냐면은 여기 서리역졸 거동보소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도 청파역졸 거동보소라고 하면서 비읍비읍을 하고 있어. 반복을 하고 있지. 이렇게 열거와 이 부분 열거와 반복을 통해서 확장시킨다 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편집자적 논평 한번 봐보도록 하자. 쌤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말한 부분이 이 위에서 얻은 부분이었어. 서리역줄 거동보소, 여기서 편집자적 논평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3인칭 서술자, 아까 쌤이 여기선 작가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작가가 작품 내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거야. 개입을 해서 자신의 생각, 다른 말로 주관과
정서를 노출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했고 그 예로 서리역졸 거동보소 야 그 하인 행동하는 것 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문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자 1, 2, 3번이 있는데 1번에 보면은 등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저거 진짜 명관이다 라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고 작가가 어찌하니 통분하랴 어찌 화가 안 날 수가 있어 라고 작가가 자기의 생각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눕는 듯 초목금수인들 아니 떨랴 산짐승인들 어찌 안 떨겠어 너무 무서운데 그치? 약간 이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어떻게 산짐승들이 안 떨겠어? 라고 자기 생각을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셋 다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봐보도록 하자.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듯 들어. 얘들아, 마패는 누가 들고 다니는 거지? 암행어사가 들고 다니는 거야. 암행어사가 들고 다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마패를 뭐에 비유했지? 달 같다라고 달에 비유했고 딱 들어서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뭐 같다라고 표현했어? 햇빛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 자, 요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 부분 정리를 해보면 마패를 달과 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달과 해에 비유를 하고 있어. 즉 이렇게 비유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변사또가 춘향이를 옥에 가둔 상황. 수청을 들지 않는다고 옥에 가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변사또로 인해서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받았을 거야. 변사또는 여기서 악인으로 나오지. 그래서 고통받는 백성들과 그 다음에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 한 명 누구 있어? 주인공? 옥에 갇힌 춘향의 삶을 누가 밝혀줄 것임을 암시하는 거야? 그치, 이몽룡. 삶을 이몽룡이 나타남으로써 밝혀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자. 암행어사 출도야 라고 이제 외치고 남문에서 출도야, 북문에서 출도야, 동서문 출도 소리 맑은 하늘에 진동하고 일단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공영들라 외치는 소리 육방이 넋을 잃어 공영이요 등째로 휘닥닥 애고 죽는다 공방이 포진 들고 들어오며 안 하려는 공방을 하더라니 저 불 속에 어찌 들랴 등째로 휘닥닥 애고 박 터졌네 머리 터졌네 여기까지 여기 말고 여기 좌수별감 넋을 잃고 이방오장 실혼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넋을 잃고 혼이 빠져나왔다는 얘기야. 삼색나졸 분주하네. 지금 암행어사가 출도한 되게 암행어사가 출도함으로써 분주한 상황을 요렇게 나타내고 있죠. 요렇게 나타내고 있어.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자. 잠깐만. 남문에서 출도야, 북문에서 출도야.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은 요 문제로 연결을 시키면 돼. 어사또가 출두하는 장면에서 호흡이 짧은 어구나 문장을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자. 남문에서 출도야, 북문에서 출도야. 그치? 어때? 끊어지는 부분까지가 굉장히 말이 짧아.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처럼 굉장히 짧은데 이렇게 짧은 말을 계속해서 나열해서 하다 보면은 무슨 감을 줄 수 있다? 긴박감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긴박감을 줄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은 잠시만요. 중간에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여기가 빠졌네. 그치? 자, 다시 앞으로 잠깐 넘어와서 17쪽 여기 한번 봐보자. 암행어사 출도야 외치는 소리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눕는 듯 초목금수인들 안이 떨랴. 이 부분 아까 본 것 같아. 어디서 봤어? 그치, 요 3번 문제에서 봤지? 초목금수인들 산짐승인들 떨지 않겠느냐? 라고
편집자,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의 생각을 직접 말한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볼 거냐면은, 얘들아, 암행어사 출도야라고 외친다고 강산이 무너지니? 그렇지 않지?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막 뒤바뀌어? 그렇지 않아. 이거는 지금 즉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정리하고 다시 한번 뒤로 가도록 할게요. 자, 뒤로 가서 그 아랫부분 한번 보도록 하자. 모든 수령 도망할제 거동보소. 이것도 역시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하는 거고, 인괴 잃고 과줄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탄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니 검은 고요, 깨지나니 북장고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인괴를 잃었대. 인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잃은 거에다 동그라미 쳐볼게. 인괴 잃고 뭐를 들고? 과주를 들었대. 근데 인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서 같은 데 찍는 도장이야. 도장 상자를 말해요. 도장 상자를 잃고 과줄은 오른쪽에 나와 있지. 다식 약과 이런 먹는 거를 들었고, 그치? 중요한 걸 잃고 중요하지 않은 거를 들고 갔네. 그 다음에 병부를 잃고 병사들의 목록이 적힌 그 서류를 잃고 송편을 들고 갔대. 그러니까 중요한 걸 잃어버렸고 역시 중요하지 않은 걸 들고 가는 이런 상황이네. 자, 이 부분 역시 지금 암행어사가 출두함으로써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상황을 쭉 뭐를 잃고 뭐를 들고 하면서 늘어뜨리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장면의 극대화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 한번 봐보도록 할게.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뭔가 굉장히 어색하지 않니? 문이 들어오고 바람을 닫는 거야? 아니지. 바람이 들어와서 문을 닫는 거고, 그 다음에 물 마르다 목 들여라가 아니라 목이 마르니까 물을 이제 마셔야 되는 거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 부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말의 순서를 바꾸는 거를 우리가 언어를 디귿치읓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치시켰다라고 얘기를 해. 언어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해학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봐보도록 할게. 관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 이고 내다르니 서리 쪽 달려들어 휘닥닥. 애고 나중내 이때 수의사 또 분부하되, 그러니까 이몽룡이 분부하되, 이 고을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고을이라 소란을 금하고 객사로 옮기라. 좌정 후에 본관은 봉고파직하라. 누구를 봉고파직 시킨 거야? 변사또를 봉고파직 시킨 거지?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이 고을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고을이라. 누가 통치하던 고을이래? 대감이 통치하던 고을이래. 이 대감은 누구냐면은 이몽룡의 몽자가 되게 이상한데? 이몽룡의 아버지입니다. 이몽룡의 아버지가 통치하던 고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때는 어떤 유교적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였잖아.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바탕으로 어사또 이몽룡이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